네, 안녕하세요. 10cpc 저자 이재익 기숙사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2회 모의고사를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좀 빠르게 볼게요. 문제가 100문제다 보니까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결제 상품 정보와 고객 아이디는 특정 개인의 구매 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합니다. 나머지 요 CI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CI는 개인정보입니다.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틀렸고 답은 2번. 자, 이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판단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인가? 적절한입니다. 4번.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하여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개인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볼 때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가명정보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교육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것이다. 네, 나 이게 맞는 거고, 나머지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영리기업에만 해당하며, 이건 아니죠.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 중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과 수탁자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거고,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5인 미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자율적인 공고사항이며 법정 의무는 아니다.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답은 3번. 4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의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자, 수소,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 사업자가 사무실 내 직원 책상과 컴퓨터 화면을 24시간 촬영, 저장하는 CCTV를 동의 없이 설치, 운영한 경우. 자, 사무실 내 직원 책상과 컴퓨터 화면을 24시간 촬영, 저장하는 CCTV를 동의 없이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의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무실 내 직원 책상과 컴퓨터 화면 촬영은 직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촬영 범위와 방식이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계보위에서 결정이 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은 가능하지만 목적 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4번. 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정보 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목적 내 제공은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가능한 사례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정당한 목적 내 이용에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시오. 자, AS 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후 처리 결과 안내를 위해 이용한 경우, 이거는 해당되겠죠. 자, 다음은 7번. 다음 보기 중 정보 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출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입니다. 답은 2번. 정보 주체가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경위, 이용 목적, 처리 정지나 동의 처리 권리 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즉시해야 합니다. 즉시. 보통 실무적으로는 3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2번. 위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제3자 제공은 정보 주체가 사전에 제공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위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틀린 거는 제3자 제공은 정보 주체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탁, 수탁, 위수탁이 이 제공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제3자 제공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송 요구권 관련 규정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틀렸죠. 전송 요구권 관련 규정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자, 10번. 다음 중 개인정보로 가장 거리가 먼 보기를 고르시오. 자,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 이거는 뭐 거의 가명정보라고 봐야겠죠. 가명정보도 아니죠. 이건 익명정보로 봐야죠. 익명. 통계정보니까. 답은 4번. 나머지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CI 개인정보, 아이디어 결제 상품 정보 개인정보, 얼굴 사진 개인정보,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망자 정보는 개인정보죠.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정형 CCTV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차량 외부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므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포함된다.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거는 고정형,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거는 이동형 CCTV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2번 다음 중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2번 정보 조치 수는 현재 이용 중인 회원수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현재 이용 중인 회원수로 일일 평균 1만 명을 측정하면 된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는 정보 주체의 수와 회원 수가 일치하는 개념이라는 게 틀렸죠. 정보 주체이지만 이용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내부의 ERP라던가 이런 데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내 정보는 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 저장되지만 그거를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주체와 이용자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입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잘못된 거는 불법적인 방법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정보를 입수해서 입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4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정당의 계약 이행 또는 체결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자, 정보 주체에게 실제 제공하지 않을 서비스를 약관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의를 받는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죠. 답은 4번. 다음 15번. 다음 중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 형량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정보 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침해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정보 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이익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6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수집 및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수소,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 사업자가 사무실 내에 시설 안전, 산해 보안 사고 예방 목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 운영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6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직원들의 어떤 근무 공간, 컴퓨터 화면 이런 것까지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계약 이행을 위한 사항 외의 개인정보도 반드시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계약 이행을 위한 사항 외의 개인정보는 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면 안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가장 거리가 먼 보기를 고르시오. 자, 병원에서 온라인 진료 예약을 받으면서 임상 실험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함께 수집한 경우, 이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진료 예약에 관련한 개인정보만 수집해야지, 이거는 임상 실험 목적은 다른 목적 외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19번 다음 중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영업 양도자 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5일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30일이죠. 다음 20번. 다음 중 GDPR의 DPO 지정 관련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DPO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 없으며 내부 직원이어야 한다. 반드시 내부 직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5번. 자, 21번. 개인정보 조정 제도의 조정서의 효력은 무엇과 동일한가? 재판상 화해. 21번에 3번.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22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가름할 수 있다.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거기에다가 써놨다고만 해가지고 동의를 가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최소한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자, 회원가입에 필요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목적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졸업 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을 때는 교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한번 동의하면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수집 이용에 동의를 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23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아니죠.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지침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 따라서 답은 4번. 자, 24번. 다음 중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인 지자체 등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4번. 아니, 4번 아니라 5번. 자, 재난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재난이나 재해 예방 대비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급박성, 긴급성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급박하다라던가 긴급성이 인정됐을 때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니까 지금 이제 긴급하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 고정형 CCTV 설치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겠죠.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시설에서 주민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민 동의만으로는 고정형 CCTV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적 설치, 운영에 허용되는 경우, 이 다른 조건들은 반드시 학습해 주세요. 자, 26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항목을 고른 보기를 고르시오. 자, 국외 이전을 할 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럴 때 알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자, 그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해야 되고,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해야 되고, 개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연락처. 자,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거부의 효과.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27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전 받는 자나 이전 국가, 국제기구가 피해 구제를 위한 금전적 피해 보상금 보유 여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걸 좀 볼까요?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 유형 및 규모를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 주체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이전 받는 자나 이전 국가 국제기구에서 중대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호하기 어렵다 인정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해야 합니다. 2번 금전적 피해보상금 보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28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위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위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위해 처방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플랫폼은 업무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사례는 반드시 학습해 두세요. 이거는 그냥 중개를 위해서 정보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번. 다음 중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동의 내용을 SNS 메신저로 송부하고 읽음 표식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30번. 다음 중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자, 동의 내용을 전자 우편과 우편 발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 뭐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보야 이런 거 같은데 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다른 내용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31번. 개인정보 보전 의무 기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통신 사실 확인자로 12개월, 환자 명부 5년, 수술 기록 10년,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부 다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어떤 그 계약에 관한 거 아니면은 소비자 분쟁 처리에 관한 거, 불만 처리에 관한 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32번 다음 중 개인정보 관련 사고, 통지, 신고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72시간입니다. 72시간. 답은 1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동용 CCTV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취미 목적의 드론 영상 촬영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며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촬영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취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드론 같은 것들로 촬영을 한다면 이제 뭐 불빛 표시 이런 것들로 안내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보위에서 지정한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알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취미 목적이죠. 취미 목적. 우리가 이동형 CCTV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취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은 4번. 34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제공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을 고르시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추가 정보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을 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면 안 됩니다. 제공을 하면은 추가 정보랑 가명 정보랑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정보는 절대 제공하면 안 됩니다. 다음 35번. 다음 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처분을 이제 어떤 과태료라던가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36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잘못된 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죠. 있다. 답은 4번. 37번. 다음은 어떤 기관과 대학 간의 가명정보 처리 위탁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조치를 고르시오. 자, X기관은 복지 서비스 정책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개발을 위해 별 대학에 해당 연구를 위탁하였다. 자, 위탁입니다. 자, X기관은 보유 중인 기초 수급 대상자 정보와 정부 예산 수급 지원 내역을 가명 처리하여 제공하였다. 그러나 가명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면서 대학이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관은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 지침, 적금 통제 등 보호 조치를 갖추었다. 별대학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영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가명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과 지원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현재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과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위탁자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은 4번. 다음 38번. 개인정보 전송요금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을 고르시오. 자, 일반 수신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 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신받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 전송자로부터 수신받는 기관은 특수 전문기관에 해당합니다. 일반 수신자는 정의가 이게 아니죠. 일반 수신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나머지 어떤 그 정의는 한번 꼭 학습해 두세요. 39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의 권리가 더 우선인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 없이 수집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9번에 3번. 40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오. 자, 민간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상품을 추적하는 경우,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이거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 41번 가명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 위, 가, 적, 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다음 중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고시로 정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대하여 스크래핑 방식의 수집이 가능하며 표준 API는 선택 사항이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고시로 정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스크래핑 방식의 수집이 가능이 아니라 금하고 있죠. 금하고 있죠. 요 조건일 경우에 스크래핑 방식을 금하고 표준 API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43번 상뢰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네, 그럼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관련 설명으로 적절한 보기를 고르시오. 5천만, 1억, 아니, 뭐야, 1억, 그 다음에 5억. 요렇게, 맞나? 아이씨. 네, 다음은 43번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관련 설명으로 적절한 보기를 고르시오. 이건 뭐 암기해야죠. 1만 명, 10만 명, 1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답은 2번. 2번 맞죠? 네. 그다음 44번. 다음 중 자동화된 결정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뭐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것, 개인정보 처리하여 이루어질 것,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결정일 것, 정보 주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일 것. 이거를 통해서 자동화된 결정을 판단합니다. 답은 5번. 45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각 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재화나 서비스 맞고,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또는 맞고, 민감정보 고식별 맞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맞고,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해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6번 개인정보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실제 비용이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 추정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 잘못됐죠. 실제 약간 비용을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시장 가격 같은 것들이 없을 때, 뭔가 참고할 만한 게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CVM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그러니까 전문 CPO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전문 CPO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분야의 경력을 합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3년이 아니라 4년이죠. 답은, 죄송합니다. 답은, 그래 4년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은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른 정보를 결합해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는 반드시 5일 이내에 파기해야 된다. 익명 정보는 이미 파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틀린 거죠. 답은 4번. 49번 아래 뭐 땡땡 호텔과 X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맞네요. 읽어야 될 게. 땡 호텔에서는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VIP 등의 특이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호텔 투숙 및 서비스 금액 등을 X 분석회사에 제공하고 X 분석회사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객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X 분석회사는 온라인 SNS 정보 및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로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자, 호텔은 회원번호와 이름을 가명 처리하고
나이, 성별, 등급, 예약 방법, 객실 정보,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이용 금액을 제공하였다. X 분석회사의 분석 담당자는 특정 일에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내용을 분석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공개된 정보, 뭐 개인이 SNS 올린 정보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보기를 고르시오. 자, 땡 호텔은 최고급 객실 이용 여부와 같은 특이 정보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 전 삭제 또는 추가 감형 처리 등을 수행한다. 여기서 문제는 요거죠. 요 특정일에 최고급 객실, 그러니까 최고급 객실은 아무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요 공개된 정보를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 정보를 개인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뭐 삭제하거나 추가 감형 처리를 해야 된다. 요게 제일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50번 다음 중 공공기관에서 개인 영상 정보 제공 시 준수 사항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재난이나 범죄 대응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간 협의 없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죠. 재난이나 범죄 대응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간 사전 협의하에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내부관리 계획의 구성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기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정보통신망법과 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들은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자, A병원은 최근 내부망에서 직원 B가 허가 없이 의료 기록을 다량 조회한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보기와 같은 사안이 드러났을 때 A병원의 보호조치 미흡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로그는 기록되었으나 이상 징후 감지는 미작동하였다. 접근 권한은 진료부서 전체에 동일하게 부여가 되었다. 접근 제한 구역 설정이 없었으며 관리자 패스워드는 2년째 변경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제일 미흡 조치 사항으로 뭐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정보 자체의 암호화 미비가 아니죠. 접근 권한 차등 부여 기준의 부재. 요게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문제죠.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은 거, 이상징후 감지가 미작동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결함 사례고 접근 제한 구역 설정이 없다. 이 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P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제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누락 관련 없는 거고 암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파기 보존기한 파기와 상관없고 수탁자와 상관없습니다. 답은 1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암호화 대상 정보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암호화 대상 정보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5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명 자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대상이 되죠.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54번 다음 중 접근 통제 조치의 실무 적용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업무별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알림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5번 기업 A는 최근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다음 보기와 같은 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사가 의도한 목표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DB를 암호화하고 접근 로그를 6개월간 보관하고 정기적인 계정 사용 이력을 점검하고 스탁사에 대한 연일의 실사, 전산장비 반입 시 보안 태그 부착.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6개월을 보관하면 안 되죠.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이거를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목표로 부적절한 것을 보자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방지. 무단 열람 방지는 정기적인 계정 사용 이력을 점검함으로써 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여기서는 뭐 법적 책임 회피라는 것 자체가 뭐 물론 안전사고 조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했다고 해서 회피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회피를 하려고 하면은 그 어떤 뭐 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약간 좀 이런 내용이 나와야 좀 맞는 것 같고 장비 반입을 통한 무단 복제 방지 여기에는 뭐 이런 거 부안 태그 부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한 위탁 관리 강화 연일에 실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고 내부 사용자 행위에 대한 추적 가능성 확보 이런 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제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56번 다음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네트워크 보호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안 업체에 위탁하여 디도스 탐지 시스템만 운영한다. 디도스 탐지 시스템만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방화벽, 웹방화벽 등 뭐 좀 다양한 보안 장비라던가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57번 A사는 수탁업체 B와의 업무 위탁 계약에 대한 보기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중 위탁 관리 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업무 중 취급한 개인정보는 A사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자체 파기가 불가능하다. 정기 점검은 분기 1회로 하며 점검 결과는 회수하지 않는다. 권한 변경은 A사의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B사는 수탁업체 보안 사고 발생 시 A사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2번인 것 같습니다. 점검 후 결과 보고 또는 해수의 부재. 요거는 뭐 답이 아무튼 수탁자 관리 감독은 정기 점검 외에도 결과를 확인하거나 관리자가 회수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 조치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거는 2번인 것 같습니다. 자, 58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 기준에 따른 물리적인 안전 조치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무실의 책상 위에 출력한 개인정보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유도하였다. 사무실 책상 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올라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캐비넷이라던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자, 59번 A 기관은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USB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항목을 고르시오. 자, 보안 USB라도 민감 정보는 저장 금지한다. 뭐 이거는 상관없죠. 보안 USB에도 민감 정보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관리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A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다음 보기와 같은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기술적 조치가 아닌 항목은 고유식별 정보는 AES256으로 암호화했다. 그쵸? AES로 해야지 DES로 하면 안 되겠죠. 출력물 관리 대장 작성 및 파쇄실에 대한 이력을 보관하고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후 탐지율을 향상하고 웹사이트 보안 진단 완료 및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4번 출력물 관리 대장 및 파쇄 이력 관리. 이거는 이제 기술적 조치로 보기에는 힘들죠. 이거는 관리적 조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61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보관 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90일이 아니라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2번 다음 중 보안 출력물의 처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출력 시 출력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다. 맞고 보안 출력물은 지정된 보안함이나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해야 된다. 맞고 보안 출력물의 파기는 반드시 파쇄기 등을 사용하여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출력물의 이동 또는 반출은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전자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63번 다음 사례에서 뭐 안전사고 조치와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A기업은 고객센터 내부망에서 접속하는 웹 시스템에 대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하도록 설정해 두었다. 이제 이중 인증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거죠.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은 특정 경로의 공유 설정을 통해 사내 전 직원이 공유 설정을 통해 사내 전 직원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고객 CS 응대 시 민감 정보를 포함한 일부 기록이 자동 백업되는 NAS는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었다.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민감 정보를 포함한 일부 기록이 자동 백업되는 것도 문제겠죠. 63번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5번이 되겠습니다. CS 응대 기록의 자동 저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감 정보의 자동 백업 설정은 당연히 안정성 확보 조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CX 응대 기록의 자동 저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다음 중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3번 수탁자가 해킹 피해를 입은 경우 과징금 강경을 위한 문서를 보관을 해야 된다. 요게 잘못되었죠. 수탁자에 대한 점검, 교육, 그리고 위반 시 통보 등은 필수 조치이나 감경 목적 문서 보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3번. 65번 다음은 모 정보기관의 해킹 및 랜섬웨어 대응 방안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파일 백업은 나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행하되 보안은 사내망과 연동한다. 랜섬웨어의 대응 방안인데 사내망과 연동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그 감염됐어. 그러면 사내망이라고 하면 이제 업무망이니까 업무망에 랜섬웨어가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그래서 반드시 외부망, 사내망과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하게끔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6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재복구 계획 및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른 훈련 결과. 요거는 이제 그 여기서는 요거는 암호화와 마찬가지로 그 10만 명 이상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단체가 하는 거죠. 모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요거 분리 보관이 어렵고 안정성 확보 조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유 식별 정보는 암호화가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68번 다음 등 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비밀번호는 관리자에 의해 설정되고 사용자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 뭐 말이 안 되죠. 넘어가고. 69번 A 기관은 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접속 기록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외부 전송 시 추가로 별도 암호화가 이중 적용된다. 관리자 계정의 접속은 별도로 로깅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해 로그 저장 장비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수행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되고 반복 접근 시 계정이 자동 차단된다. 여기서 적절한 것은 이 기간의 조치는 고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적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개인정보 처리자 B기업은 최근 외부 수탁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 관리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현행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2번 수탁자와 정기적 보안 점검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아무래도 이제 B기업은 외부 수탁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7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부 관리 계획은 기관별로 다르게 구성하기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통일된 기준을 따라 일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72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내부망에 고유 식별 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조치는 생략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좀 잘못된 거는 내부망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고유 식별 정보는 암호화를 원래는 이제 요구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가능하겠죠. 어떤 그 이용자 외의 정보 주체일 때 어떤 그 위험성 평가라던가 안전 조치를 수행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암호화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73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시행해야 할 조치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시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공유 계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공유 계정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해야 할 보안 대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정기적으로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자동 실행 설정을 유지한다. 이게 맞죠? 악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자, CCTV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해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영상 정보는 1년 이상 보관하며 내부 관리 계획에 명시한다. 영상 정보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답은 4번. 76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해 도입해야 할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비밀번호는 동일한 값을 여러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설정한다. 동일한 값을 여러 사용자에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77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 위한 방법으로 고시에 명시된 물리적 파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을 보면 포맷 후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덮어쓰기 한다는 이건 뭐 물리적 파기가 아니죠.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니까 답은 4번. D가 우전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8번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적금 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2번 접근 기록은 1개월 단위로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한다. 접근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게끔 되어 있죠.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그것까지 같이 암기하시고 조건까지 78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원칙 중 최소 권한 부여 원칙을 가장 명백히 위반한 경우를 고르시오. 자, 외부 개발자에게 전체 DB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전체 DB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되겠죠. 약간 테스트 DB라던가 아니면 꼭 필요한 일부에 대한 DB 접근 권한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80번 A 기관은 IDS와 IPS를 도입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IDS는 비인가 접근을 탐지하고 IPS는 실시간 차단 기능을 포함한다. DS는 탐지, PS는 방어. 그러니까 차단까지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1번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정보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는 3번 고유식별 정보가 되겠습니다. 82번 다음 보기는 A기관이 개인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DB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기술 사양이다. 이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8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복호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방향 해시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검색 속도 저하를 최소화해야 된다.
검색 속도를 최소화하고 대용량 필드에서도 적용 가능해야 되고 암호화 키는 별도 저장소에서 관리가 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검색 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칭 키를 기반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이거는 공개 키, 그러니까는 비대칭 키죠. 이거는 해시, 이것도 해시, 해시. 답은 3번. A 기관의 직원 B는 다음과 같은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어떤 유형의 공격 기법에 해당하는가? 어느 날 민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로 시스템 점검 담당이라며 긴급 보안 점검을 위해 인증 코드 입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업무 중이던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후 수분 내 본인의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공학 기법이죠. 사람 간의 관계, 비기술적인 어떤 공격 기법. 이거는 약간 비기술적이라고 봐야죠. 민원인이 어떤 사람을 사칭해가지고 점검했다고 거짓말을 통해서 인증번호를 받아낸 경우니까 이거는 사회공학 기법이 되겠습니다. 84번 다음 중 적분 통제 시스템 구성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관리자 계정의 시스템 활성을 위해 복수 사용자가 공동 활용한다. 공동 활용하면 안 되죠. 관리자 계정은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게끔 하면 안 되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85번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접속 기록에는 사용자 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수행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CCTV의 설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사무실 내부 직원 전면 촬영은 근태 관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된다가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전면 촬영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촬영할 수 없습니다. 87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단 한 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신고해야 된다. 신고가 아니라 통지죠. 신고는 1만 건, 1천 건 이상, 그리고 또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인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88번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단계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개인정보 현황 파악, 범위 설정, 우리가 어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시스템까지 어떤 개인정보까지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답은 3번. 89번 다음 중 ISMSP의 핵심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내재화된 보호 책임을 구축하는 관리 체계 중심이 되겠습니다. ISMSP는 조직의 운영 과정에 이 어떤 전반적인 보호 체계가 내재화가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거나 뭐 통제사항,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약간 책임의 내재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네, 다음 90번. 다음 중 개념 관리 체계 구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수탁자 관리적 점검을 1년에 1회 실시한다.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회 맞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권한을 직무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일괄부여, 직무에 따라 세분화, 최소 권한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죠. 재해재난 대비 백업 서버는 구축했지만 정기 복구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았다. 재해재난 대비 백업은 이게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목표한 대로 어떤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 주체 열람 청구 요청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청구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문서 또는 내부 규정 이런 데다가 명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2025년 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내부 CCTV 영상이 민감 정보를 수반할 가능성을 간과하여 심각한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영향평가의 실무상 핵심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영상 정보의 수집 목적, 보관 기간, 접근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2번 조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문서는 내부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나 ISMS-P 이런 데에 보면은 모두 내부 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를 가장 기초이자 핵심 문서로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93번 다음 중 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준수 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자동화된 수집 방식의 경우에도 사전 고지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이게 좀 이제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자동 수집, 뭐 AI라던가 센서, CCTV 이런 거를 사용할 때에도 수집 목적, 방식, 항목, 보유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를 요구하고 동의 없는 수집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다음의 사례에서 A사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A사는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굴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대규모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일부에는 개인의 얼굴, 표정, 주변 배경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A사는 AI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비식별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사라짐으로 수집 시 별도의 고지는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답은 3번. 부적절한 것은이니까 AI 서비스의 목적이 기술 개발 또는 정확도 향상이라면 정보 주체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고지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고지 및 동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답은 3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5번 ISMS-P와 관련하여 간편 인증 제도의 적용 대상과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제 간편 인증 제도가 나왔죠. 101개는 간편 인증이 아니라 그냥 ISMS-P 인증 기준인 거고 틀렸고 자, ISMS-P 의무 대상자는 간편 인증 적용이 불가능하며 전기통신 사업자 및 IDC만 인증 대상이다. 요것도 틀렸죠. 의무 대상자도 간편 인증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ISP라던가 IDC라던가 뭐 상급 종합병원 이런 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단서 조항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ISMS-P 간편 인증은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300억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미보유한 기업에 적용되며 인증 기준은 62개 또는 65개 항목으로 간소화된다. 답은 3번. 이 62개, 65개까지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ISMS-P 간편 인증은 항목 수가 101개에서 그대로 유지되며 인증 수수료만 절감된다. 틀렸죠? ISMS-P 의무 대상자 중 일부인 금융회사, 가상자산 사업자는 간편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6번 ISMS-P의 갱신심사에서 조직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받게 되는 항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인증 당시 기준에 비해 추가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반영 여부, 이런 인증, 최초 인증을 받았을 때보다 뭔가 추가된 게 뭐가 있는지, 뭔가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뭐 범위가 넓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갱신 심사에 중점적으로 받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97번 2025년을 기준으로 ISMS-P 역할은 단순한 인증 제도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직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방향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인증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리스크 기반 맞춤형 인증 방식을 확대한다. 뭐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한다는 게뭐
꼭 좋은 방향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중소기업의 그런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겠죠.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갖고 개인정보라던가 정보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또뭐 미흡하게 한다거나 뭐 아예 또 뭐 투자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장려하기 위해서는 또 ISMSP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인데 뭐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도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번 다음 보기는 A 기관에서 최근 실시한 ISMSP 준비 과정 중 발생한 사례이다. 자, 이 사례를 보고 주요하게 지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입니다. 항목은 무엇인가? A 기관은 본점과 3개 지점을 운영하며 고객의 민원 데이터를 내부 인트라넷 기반 CRM 시스템에서 처리한다.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고객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구가 지점마다 상이야. 뭐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겠죠. 인증 심사 자료로 제출된 내부 관리 계획이 구형 버전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서 내부 관리 계획 어떤 법적으로 뭐 최근 기준으로 따지자면 어떤 출력 복사 시 보호 조치라던가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게끔 개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개인정보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지점마다 상이하여 관리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보유 기간 자체가 법에서 이제 그 요구한 기간을 보유한다고 하면은 뭐 지점마다 조금 상이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외부 위탁사와의 계약서상 개인정보 보호 조항의 일부 미기재. 이것도 우리가 수탁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문서상 포함돼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내부 관리 계획의 최신성 부족 및 문서 관리 체계에 대한 미비, 약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는 것들을 미준수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A 기관이 선택해야 할 가장 실효성 높은 접근 전략은 무엇인가? A 기관은 ISMS-P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외부 컨설팅 결과 조직 내 보안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간 이중 정책 운영에 따른 충돌 위험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인증 대응을 위한 문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부 통제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문서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수행은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정책에 대한 일원화와 개인정보 중심의 조직 문화를 내재화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평가 관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 정보 주체 수가 100만 명을 넘더라도 단순 조회나 저장만 하는 시스템은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 지금 해설지에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4번이 맞습니다. 4번. 요거. 자, 그 단순 조회나 저장만 한다는 어떤 그 기술적 처리 여부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규모에 따라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 수가 100만 명이 넘으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최신 기출 문제까지 2회분을 다 촬영을 하였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좀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안정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가명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거랑 ISMSP 인증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그래도 좀 몇 번 더 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분명히 이제 좀 문장 중에 어색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못 본 문장인데? 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게 답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이제 그러면 틀린 것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문장을. 그러면 뭔가 어색한 문장이 있어요. 내가 못 본 문장인데? 내가 분명히 법에서 못 본 문장인데?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답입니다. 네, 아무튼 좀 뭐 한 번 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회독을 하시면서 그래도 한 3번 정도 보고 가시면은 뭐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